안녕하십니까. 이클립스 호텔에 야간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간 근무자들과는 다르게 야간 근무에만 하는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첫 출근 전까지 반드시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근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것을 근무지에서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틈틈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에 명시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 호텔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야간 근무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총 12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9시, 12시, 3시, 6시 총 4번의 정각시간마다 정해진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매니저들은 일한 기간만큼 알게 되는 것이 늘고 대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처음 근무하게 되신 만큼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일들은 선임 매니저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혼자 해결하려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랬듯 만용의 대가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4번의 정각마다 10분간 모든 객실을 포함한 호텔 내에 있는 모든 문들은 잠깁니다.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될 것입니다만 10분이 지나기 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못 들은 척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시야에서 문이 열리는 게 보인다면 눈을 3번 감았다 뜨십시오. 열리는 문이 사라져 있을 것이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문을 완전히 열리지 않게 하십시오. 세 번째, 매니저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을 최우선시하여 야간에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주간 매니저와 다름없이 응대하되 고객의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 후 안내하기 바랍니다. 이는 보안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되었을 때 예약된 객실의 숫자보다 넘어가는 예약자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혹여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야간의 경우 예약자와 객실을 전부 확인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수압이 약하거나 물이 안 나온다는 컴플레인을 받았다면 지하에 있는 기계실로 가서 펌프를 껐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1명 이상의 선임 매니저에게 지하 기계실로 갔다 온다고 말하십시오.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조치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401호에서 불이 안 켜진다며 고쳐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그날은 4층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호텔은 4가 들어간 숫자의 호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3층 다음 5층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401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각 객실에 따라 주어지는 키는 전부 카드 형태이지만 706호만이 열쇠 형태입니다. 706호 손님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하며 잠금 장치가 자동이 아닌 수동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해당 객실의 손님에게는 이를 인지하였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입실 시 꼭 동행하여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비가 오는 날 간혹 우산이 없지만 거의 젖지 않거나 우산이 있는데도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젖은 손님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산이 없지만 거의 젖지 않는 손님의 경우에는 빈 객실이 없다고 둘러대면 곧 갈 것이지만 우산이 있지만 너무 심하게 젖은 손님의 경우 그 손님을 데리고 401호로 가주십시오. 지하 1층 기계실 입구 옆에 401호 객실이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4번의 정각 중 첫 번째 정각인 오후 9시에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정각이 되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하던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각의 시간 안에 시계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9번째, 제공되는 침대보다 인원이 더 많은 경우 손님이 엑스트라 베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인한 손님보다 더 많은 수의 엑스트라 베드를 요구하는 경우 직접 가서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하면서 눈동자와 입가 주변을 유의 깊게 보고 엑스트라 베드를 제공 후 관찰했던 특징과 호실을 주간 매니저에게 반드시 인수인계하여야 합니다. 11번째, 복도에서 야구공을 발견했다면 그 야구공을 들고 이것이 너의 것이라면 벽을 두드려줘 라고 말하십시오.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면 야구공을 발견한 장소에 두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다른 층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만약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공을 태워주십시오. 12번째, 메인데스크 서랍에는 시가가 하나씩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궤도로 불리는 그와 마주했을 때 사용해야 할 물건으로서 그와 마주친다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1. 시가를 피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 입에 물거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 붙는 순간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두 번째 정각인 12시에는 야간 순찰을 진행합니다. 2인 1조로 움직이며 손전등과 여분의 배터리, 12번 항목에서 언급했던 시가와 작은 병에 담긴 성수를 챙기십시오. 이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순찰 도중 여러 국가의 언어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면 챙겨온 성수를 미간과 인중, 뒷목에 바른 후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선 모든 수칙을 어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13번째, 야간 순찰간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단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이 켜져 있더라도 계단 통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두울 것이며 계단 통로는 그곳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14번째, 안전하게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다음 정각인 오전 3시까지 여러분은 CCTV를 보며 호텔 복도나 로비에 무슨 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CCTV에 객실 내부의 화면이 비춰진다면 어떻게든 그 화면을 빠르게 부숴 주십시오. 파손 비용은 호텔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절대 방 안이 1분 넘게 비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행동엔 호텔 투숙객 모두의 생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15번째, 호텔 좌측 화장실 맞은편에 12호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니저 권한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며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12호실을 찾는 손님에게는 레스토랑에 연락해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을 같이 준비한 뒤 방향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는 되도록 선임 매니저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밝은 곳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고 선임 매니저가 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강력한 무기도 강인한 신체도 아닙니다. 17번째,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귀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맴돌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혀를 차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야간 근무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며 수칙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호텔은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일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보고 오신 분 맞으시죠? 30분이 넘게 대학교의 경비실에서 대기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센 나이든 보안 경비 아저씨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손전등 하나와 이상한 제목이 적혀있는 책자를 건네받았다. 이게 뭐야? 안전수칙? 야간 경비 중에 뭐 어디 계단 같은 곳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주는 건가? 책자의 표지에 적혀있는 제목을 보다 문득 갑자기 든 생각에 속으로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런 내 생각을 알기라도 하는 듯 경비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다. 그 책자는 일하시는 동안엔 꼭 잃어버리지 말고 항시 붙들고 계세요. 또한 그 안에 적힌 수칙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상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 위축되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대답에 금세 표정이 풀어진 그는 마치 힘내라는 듯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업무가 끝나는 오늘 아침 6시까지 수칙만 잘 지키시면 별탈 없이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인즉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탈이 있다는 뜻인가?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나는 그의 말에서 꺼림칙한 대목을 발견하고 순간 눈살을 찌푸릴 뻔했다. 그래도 1일 알바에 이 정도 일당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 저기요. 마음을 다잡으면서 경비복으로 환복하려는 찰나 그가 한마디 첨언했다. 지금 시간이 5시 55분인데 업무 시작 전에 안전수칙 한번 훑어보시고 업무 시작하시죠. 그게 일일이 대처하기도 편해요. 도대체 대학교에 위험한 게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나 강조하는 거지. 생각으로는 그의 조언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책자를 펼쳤다. 첫 번째, 야간 경비 업무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총 12시간 근무합니다. 아침 6시에 주간 경비 업무 담당자가 오면 안전수칙 및 경비 업무 행동 지침 인계 후 퇴근 바랍니다. 행동 지침은 본 안전수칙의 다시 1번 항목에 안전수칙과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2번 이상으로 연계되는 행동 지침이 존재한다면 그 지침에는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1-1 귀하가 업무에 임하는 명심관은 옥상과 주차장이 있는 지하 1층을 포함 총 9개의 층으로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재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 5층부터 7층까지는 교수님들 연구실과 조교실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경비실의 CCTV를 통해 학생들 및 기타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을 확인 및 통제해 주시고 모든 재학생들의 수업 일정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순찰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층을 순찰하되 옥상인 8층 하늘정원은 순찰 예정구역에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현재 단단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혹여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에 부착되어 있는 개황지가 피처럼 붉은색으로 물들여져 있거나 격면주사로 쓰여져 있는 붉은색 글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면 문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는 뜻이니 절대로 문을 열지도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1-2 아주 가끔씩 8층의 하늘정원의 풍경을 궁금해하는 재학생들이 기숙사 사감교수 혹은 경비원의 눈을 피해 숨어 있다가 8층으로 무단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학생들이 8층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포착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학생들이 8층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직접 들어가서 끌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저항할 경우 약간의 폭력을 행사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명심관은 밤 10시가 되는 즉시 경비실과 지상 7층 복도,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모든 전력이 차단되도록 특수한 코딩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순찰 업무 시 반드시 수칙서와 함께 지급된 손전등의 작동을 항시 유지한 채로 순찰을 돌아주십시오. 전력 부족을 대비해 항상 경비실 내엔 다량의 배터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를 교체할 땐
반드시 경비실 내 혹은 7층의 복도에서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일 겁니다. 세 번째, 지상 1층과 4층까지 순찰 시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강의실을 2곳 이상 건너뛰어서 순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밤중 무슨 일이 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각 강의실의 출입문은 못해도 1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해당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저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1층부터 4층까지의 각 강의실을 순찰하는 경우 먼저 강의실로 들어와 교탁 뒤에 서서 강의실 곳곳을 손전등으로 비춰주십시오. 만약 교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책상이 배치되어 있다면 재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배치된 책상으로 향하던 도중 피부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한기가 맴돌 경우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시고 천천히 뒤로 물러난 후 그곳을 향해 10초간 손전등의 불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것들은 장시간 동안 오래 유지되는 강한 빛에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2채 이상 모여 있을 경우 손전등의 빛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그것들을 2채 이상 목격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귀하가 3번 수칙을 매우 잘 지켰다면 말입니다. 다섯 번째, 5층에서 7층까지 순찰을 도실 땐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통해 7층까지 올라가신 후 7층부터 순찰을 진행해 주십시오. 7층의 복도는 밤 10시 이후 전력이 가동되는 장소인 경비실, 엘리베이터 다음으로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8층에 있고 귀하가 5층에 도착한 찰나에 엘리베이터의 충수 표시 등 옆에 하향 표시가 뜬다면 그때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마시고 5층부터 순찰을 시작해 주십시오. 해당 승강기는 7층에서 멈추었다가 귀하가 5층과 6층 순찰을 끝마칠 때쯤이면 얼마 안가 다시 8층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해당 현상이 발생한 엘리베이터의 상향 버튼을 누르고 7층으로 올라갈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귀하가 7층으로 올라간 그때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오는 귀하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밤 10시 이후 가장 안전한 장소는 경비실 내부라는 사실도 유념해 두십시오. 여섯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층부터 7층까지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모든 호실은 대학교에 재임 중이신 교수님들과 조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입니다. 순찰은 1에서 4층에서 하던 것처럼 진행해 주시되 연구실 내의 기기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발생할 경우 사후 관련 배상금 징수를 위해 저희 교직원들 중 한 명이 자택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7층의 맨 복도 끝에 있는 공포소설 창작과 연구실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해당 연구실은 과거 발생한 모종의 사건 이후로 계속 닫혀 있습니다. 혹여나 열려 있다고 해도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지상층의 모든 순찰이 끝난 이후엔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 내부에서 새벽 3시까지 휴식을 취하십시오. 아무리 손전등의 배터리 전력이 충분하다고 해도 나약한 인간의 정신력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홉 번째,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할 땐 반드시 문에 장착된 특수 잠금 장치를 모두 걸어주십시오. 밖에서 누군가 귀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새벽 3시 이전에 문을 열면 절대로 안됩니다. 경비실 내에 비치된 헤드셋과 휴지로 귀와 코를 전부 막으신 후 어떻게든 새벽 3시까지 시간을 보내십시오. 게임을 하건 음악을 듣건 수면을 취하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숙면을 취하실 땐 기상시간이 새벽 3시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새벽 3시 30분까지 경비실에서 모든 휴식 행위를 마치고 부적 3장과 손전등 배터리, 열쇠를 챙긴 후 다음 순찰구역인 지하 1층에서 순찰 업무를 이어가 주십시오.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4시 44분까지가
그의 영역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경비실도 더 이상 안전구역이 아닙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귀하는 적어도 3시 31분엔 지하 1층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10번째, 해당 수집부턴 3시 혹은 불가피하게 시간을 맞추지 못해 3시 30분경에 급하게 지하주차장 순찰을 시작하신 경비원들을 위한 수칙입니다. 수칙에 명시된 시간대로 지하 1층에 도착하셨다면 우선 지하 1층 입구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고 경비실에서 챙긴 손전등 배터리를 교체해 주십시오. 한번 지하 1층으로 발을 들여놓는 이상 최소 5시 55분까지는 주차장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손전등은 3시간을 버티기엔 전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 번은 배터리를 교체해 주십시오. 11번째, 10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10번 항목의 내용은 절대로 따르지 마시고 다음 지시를 따라 행동해 주십시오. 첫째, 지하 1층에 도착하는 즉시 지하 1층으로 통하는 비상문 3개를 전부 닫아 주십시오. 참사를 대비해 지하 1층의 잠금장치는 경비실의 잠금장치보다 더욱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또한 지상 1층까지밖에 내려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상문에 장착된 특수 잠금장치를 모두 건 후 가져온 부적을 각 비상문에 한 개씩 부착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과정까지의 모든 조치는 3시 32분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가 여기까지 작업을 무사히 마쳤다면 곧 문 너머로 절규 소리와 함께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셋째, 지하엔 전력 부족을 대비해 주차장 벽면에 비상 손전등이 부착되어 있으니 챙겨온 배터리를 반드시 비상용 손전등에 부착해 주시고 기존 손전등은 예비로 주머니에 넣어 두십시오. 그러나 부적과 손전등에 불빛이 있다고 한들 이곳이 경비실보다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12번째, 4시 45분 이후 비상문 너머에서 들리던 굉음이 멈추게 되면 바깥으로 이어지는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를 따라 지상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곧 그 시간대에 퇴근하는 남자 교수 한 명이 주차장 입구로 걸어올 것입니다. 그에게 챙겨두었던 열쇠를 건네고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 후 그의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13번째, 12번 항목의 행동을 이행한 후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 잠깐 가만히 멈추어 서서 주차장 출입구를 5분 동안 바라봐 주십시오. 이때는 손전등을 꺼도 상관없습니다. 14번째, 오전 6시까지 비상문에 부착된 부적과 잠금장치를 정리해 주십시오. 오전 6시가 되어 주간 경비 근무자가 출근하면 그에게 1층 부서진 출입문과 피로 더러워진 경비실 내부를 청소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이후 모든 인계를 끝마친 후 퇴근해 주시면 됩니다. 16번째, 해당 항목은 근무 중 이상현상을 겪은 단 한 분을 위해 준비된 수칙입니다. 금일부로 귀하를 공포소설 창작과의 조교수로 초청합니다. 명신관 7층 공포소설 창작과 연구실로 다음날 밤 10시까지 출근해 주십시오. 본 교수는 대학교의 미래를 책임질 성실한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사님 선배님, 강사님 선배님, 근무 나가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선배님, 강사님 선배님. 일어났다. 그만 껴. 이 씨발, 이 새끼 상병 달았다고 개념을 밥 말아먹었나. 첫 급함만 달랑 두고 들어갔네. 야간 근무자 안전수칙? 못 보는 양식인데 당직 사령이 붙여두고 간 건가? 빨리 수도 있으니까 김 병장님 나오기 전에 좀 읽어놔야겠다. 아니 근데
아니, 후임들도 많은데 선임이랑 근무는 뭐냐. 첫 번째, 지금 현재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읽고 있는 당신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근무는 2인 1개조가 원칙이나 앞으로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당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근무 도중 누군가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하면 지휘 통제실에 보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당신의 보고 기록은 자동으로 기록되며 추후 수칙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 초범 불침번이 지휘 통제실을 제외한 모든 문을 잠그고 말번 불침번 근무자가 모든 문을 엽니다. 이는 야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함이며 그래도 매시간 불침번 근무자들은 문이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문을 확인하러 갈 때 문 밖에 누군가가 지나가거나 서 있는 걸 목격한다면 각 중대 간부 휴게실로 들어가 1분간 아무 소리 내지 마십시오. 절대 문을 열어서 그것과 접촉하거나 알아보려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불침번 근무자들은 행정반 옆에 서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만약 복도 또는 중앙계단에서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진다거나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즉시 화장실로 가서 모든 거울에 뜨거운 물을 뿌려 김을 서리게 한 후 네 번째 변기칸에 들어가 변기 위로 쭈그리고 앉아 다리가 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온수는 행정반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가끔 생활관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는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쥐색, 검은색 생활복을 입고 있는 인원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주황색 생활복을 입고 있다면 그가 나온 생활관 문을 즉시 닫고 그가 들어간 첫 번째 칸 앞문에 만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알 수 없는 소리와 함께 그 누군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후 그가 나온 생활관 문은 해가 뜰 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근무 도중 참을 수 없는 피로감과 졸림이 계속된다면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며 잠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잠이 든다면 노릴 것이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이렌이 울리면 5분 대기조가 출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이렌이 울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며 아무리 사이렌 소리가 크더라도 모두 미동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면 그 즉시 본인의 생활관으로 들어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후후 부는 소리와 함께 스피커에서 알 수 없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귀마개를 끼거나 귀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덟 번째, 가끔 세탁기 내에 알 수 없는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는 세탁기 내 과도한 빨래 또는 건조기가 너무 오래되어 나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세탁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근무 도중 참을 수 없는 피로감과 졸림이 계속된다면 잠깐 조는 것은 괜찮지만 30초 이상 잠에 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절대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열 번째, 근무 도중 갑자기 막사 밖에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대 특성상 산과 가까워 고라니의 울음소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진다면 문이 잠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6번 항목과 같이 생활관으로 돌아가 자는 척 하십시오. 그것은 혼자 있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11번째, 갑자기 모든 생활관 문이 열린다면 문 쪽으로 가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 몸이 노출되지 않게 한 후 문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당신을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12번째, 근무 도중 복도의 불이 계속 깜빡거린다면 그 즉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13번째, 만약 근무 도중 허기가 느껴진다면 그 즉시 뭐라도 먹길 바랍니다. 그 허기는 당신의 허기가 아닌 어떤 것의 허기입니다. 음식이 없다면 자신의 신체 일부 또는 먹는 것이 아니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4번째, 이 수칙서는 수칙번호 앞에 어떤 기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혹 오타가 있어 들어갈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도 없었습니다. 만약 수칙번호 앞에 어떤 기호가 있다면 그 수칙서는 잘못된 수칙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5번째, 14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16번째, 근무 도중 문 밖이 갑자기 아침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잘 알겠지만 정말 아침이라면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성농장 관리인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 근무를 하며 주 1에서 2회 야간 당직을 하게 되실 겁니다. 당직 근무는 매월 마지막 주에 다음 달 당직 스케줄을 짜고 있으며 개인 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급여 및 자세한 사항은 첫 출근일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메일을 받으셨다면 5월 1일 오후 3시까지 안내된 주소지로 오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무 시 숙지하셔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으니 규칙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돼지 농장은 약 700평의 큰 부지에서 2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21개의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크게 힘쓸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비교적 줄어든 것이지 꽤나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명을 기르고 관리하는 업무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농장 출입은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며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눠드리는 보안카드를 상시 소지하고 계셔야 하며 임의로 케이스에서 빼내어 사용하거나 다른 케이스로 교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자차가 없다면 출퇴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장 사정상 출퇴근 차량 운행이 어려우므로 이 점 양해 바라며 차량을 소지하신 분께서는 카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풀 직원에게는 유류비 및 소정의 수고비를 제공하겠습니다. 2-1. 무엇보다 근처에 산이 많아 멧돼지나 곰을 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목격하셨다면 절대로 그들에게 접근하거나 위협하지 마시고 그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호루라기나 방울과 같은 금속 소리를 이용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2-2. 간혹 인간보다 훨씬 거대하고 붉은 눈을 가진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정보는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멧돼지는 매우 성질이 포악하며 위협적인 동물이므로 2-1 수칙을 따라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세 번째, 돼지는 탐욕스럽다는 인식이 있지만 의외로 영리하며 그리 탐욕적인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뭐든 다 먹으려 하고 근처에 있던 돼지의 사체까지 먹어치우려고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사살하거나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네 번째, 축사 어느 곳이든 내 외부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아야 할 CCTV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작동하는 장치이며 모든 행동은 기록되고 있으므로 수칙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출근하고 나서 유독 사전에 뭘 먹었음에도 계속 허기 가지고 식욕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농장을 빠져나와 돼지고기를 충분히 먹으십시오. 비용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농장 소유의 돼지에게 부득이하게 위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6번째, 일부 자돈사 내 새끼 돼지의 경우 말을 하며 붉은 티셔츠를 입은 노란 곰과 같이 축사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직 근무 중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직접 대응하지 않고 인수인계서에 작성만 하되 주간 근무 중 발생할 경우 해당 수칙은 주간 근무 수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돼지머리 편육은 입에 대지도 마십시오. 돼지들은 의외로 후각과 청각에 예민합니다. 귀하가 먹은 돼지가 죽어가면서 지른 비명까지 들을 정도로요. 8번째, 돼지 피를 묻히고 다니지 마십시오. 어느 생물이든 동족의 피를 묻히고 다니는 존재를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난폭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멧돼지도 결국은 돼지와 같은 뿌리임을 기억해 두십시오. 9번째, 농장 어딘가에서 육 가공품이 발견된다면 빠르게 보고해 주십시오. 출처 불명의 육 가공품 반입은 엄금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사료통을 항상 신경 써 주십시오. 사료통이 비워져서 돼지들이 굶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먹이를 항상 공급해준 우리를 식량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 1에서 2회, 한 달에 6번에서 8번 정도 당직 근무에 투입될 겁니다. 당직 근무는 밤 동안 기계의 정상 작동 유무를 점검하고 농장 순찰 및 보안 업무를 보게 되실 겁니다. 당직 후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직원 휴게실에서 오침 후 근무하시고 퇴근하면 됩니다. 조금 빡빡하고 힘들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수당을 드리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2번째, 당직 근무 시 항상 손전등을 소지하시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해가 진 농장은 굉장히 어두우며 손전등의 빛이 여러분의 마지막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13번째, 야간 순찰 중 사람을 마주친다면 즉시 숨으십시오. 순찰 인원은 1명입니다. 그 사람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돼지 울음소리를 낸다면 귀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복을 입고 있다면 귀하는 정신을 잃은 것으로 끝날 것이지만 무속인복을 입고 있다면 그동안 일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장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4번째, 웬 활동가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끼 돼지를 훔쳐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막으려 하지 마시고 침입시간과 인상착의, CCTV 녹화 기록을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어차피 말이 안 통할 겁니다. 15번째, 야간 순찰을 돌던 중 돼지들이 괴성을 지르고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한다면 즉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숨어 이러한 현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16번째, 우리 농장의 구조는 H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중간에 양쪽을 잇는 다리가 있습니다. 주간에는 상관없지만 새벽 2시부터 5시에는 이 다리에서 30초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이 시간 동안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6-1,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앙 다리를 이용하실 때 앞으로 나아가도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소지하고 계신 손전등으로 바로 앞을 비추며 그곳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몇 걸음 가지 않아 반대편으로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찰성농장 관리인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들입니다. 그럼 5월 1일 날 뵙겠습니다. 교심교통 심야버스 기사로 일하게 되신 걸 환영합니다. 야간 운행인 만큼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운행간 지켜야 할 몇 가지의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수칙을 완전하게 숙지하기 전까지는 운행 전 반드시 한 번씩 수칙을 읽은 후 운행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심야 운행은 23시 30분에 시작하여 03시 30분에 종료됩니다. 야간 운행인 만큼 졸음운전에 유의해 주시고 항상 졸음껌과 카페인 음료를 챙겨 운행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첫 운행부터 약 한 달 동안은 노선 숙지와 기타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터득하기 위해 2년 이상 경력기사와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하는 한 달 동안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존 확률이 정해지게 될 것이니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십시오. 두 번째, 모든 심야 운행이 예정된 버스는 장비 점검 3회를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3회 점검은 안전을 위함도 있지만 운행 중 반드시 지나쳐야 할 귀신 사거리에서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심야 운행 중 대부분은 승객이 없는 빈 버스를 운행하게 되실 겁니다. 승객이 없어도 버스 내의 조명은 반드시 전부 켜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유 없이 불이 꺼진다면 버스를 정차 후 약 1분간 밖에 나가 있다 오십시오. 특정 좌석만 불이 꺼져 있다면 해당 좌석에 착석 금지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종료 후 해당 좌석을 통제실 근무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 정거장은 심야 운행 시 정차하지 않습니다. 이는 버스 내 안내방송으로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하차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정거장은 무시하여야 합니다. 4-1. 승객이 없는 버스에서 하차벨이 울릴 경우 절대 룸미러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해당 정거장에 약 30초간 정차 후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에서 나온 정거장은 당연히 무시해야 합니다. 5번째, 누군가가 탑승 요금을 빳빳한 국권 지폐로 넣는다면 탑승객을 쳐다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운행을 진행하십시오. 그 돈은 노잣돈이므로 절대 거스름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언제 내렸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6번째, 간혹 고양이,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기도 하니 산 근처 도로에서는 가급적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만일 야생동물들이 도로에 계속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경적을 울려 그것이 도망치게 하십시오. 6-1. 야생동물을 피할 수 없다면 무리하게 회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이박으십시오. 절대로 무리해서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과 귀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6-2. 산길을 운행하다 보면 여러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하얀색의 털이 긴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것을 목격할 시엔 자연스럽게 지나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자신도 모른 채 그것에게 홀릴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7번째, 심야 운행 기사분들을 위한 사무실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먹을 수 있지만 주간과 달리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8번째, 휴림 아파트 3차 정거장에서 02시에 항상 할머니와 꼬마아이가 함께 탑승합니다. 아이의 피부가 하얗다 못해 잿빛과 같이 창백하다면 요금을 받지 마십시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요금을 받았던 기사들은 무조건 사고가 났으며 귀하를 채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번째, 간혹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승객분들이 타고 계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볼 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10번째, 우천시 운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비오는 날 정거장에서 방울이 달린 우산을 든 3명의 승객이 기다리고 있다면 위의 안내사항을 무시하고 그들을 태우십시오. 그들이 귀하를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이 탑승 요금으로 무엇을 지불하던 안전운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11번째, 사이드미러에 신원 미상의 검은 봉고차가 오랫동안 버스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차를 따돌리기 전까진 버스를 정류장에 멈추지 마십시오. 신호를 어기던 규정 속도를 어기던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차를 따돌려야 합니다. 12번째, 운행 중 사람이 아닌 것을 본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멈춰선다면 귀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위험해질 것입니다. 13번째,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창 밖으로 팔을 내밀지 마십시오. 무언가가 팔을 붙잡았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14번째, 서로 마주보는 버스를 향해 간단한 인사는 괜찮지만 심야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 인사를 건네오는 상대 버스가 있다면 버스 번호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갑작스럽게 무슨 짓을 해도 버스가 마음대로 조종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듯이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큰 소리로 동요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외치십시오. 승객들이든 버스를 빼앗은 자들이든 동일합니다. 16번째, 간혹 뒷문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전을 위하여 앞문 탑승을 권유드리지만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집은 노신사분이 뒷문으로 탑승하신다면 아무 첨언도 하지 마시고 운행 종료 후 요금함에 들어있는 빨간 부적을 꺼내 데우십시오. 이 경우 반드시 보고하고 퇴근하십시오. 17번째, 운행을 끝낸 후 좌석에 어떠한 형체를 발견하더라도 말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형체는 목적지가 없으므로 절대 시선을 주거나 말을 걸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말을 걸었거나 쳐다봤다면 귀가하기 전에 집안 문에서 소금을 몸에 한번 뿌린 후 들어가는 걸 권고드립니다. 18번째, 차고지로 들어왔을 때 교심교통이 아닌 저감교통이라는 상호가 보인다면 다시 한번 운행을 하시고 돌아와 주십시오. 보통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테지만 저감교통 상호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 행동을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감교통 상호가 보인다면 저감시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없으며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발에 밟혀 죽은 개미에게 어떤 증오심이 있어 죽이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교심교통 심야버스 기사들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곡초 수의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애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교무실로 가서 더 자세한 안내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돼요. 제 설명이 늦었네요. 저는 3년째 황곡초등학교 교사 및 인원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부장 박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학교 수의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교 내에서 수의를 많이 꺼려 하시는데 이렇게 자진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일단 근무복 같은 경우는 당직실에 두었으니까 나중에 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학교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의들도 지켜야 할 수칙들이 한 몇 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 수칙서 있으니까 천천히 집중해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에 수의 아저씨한테도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알겠다고만 하시고 안 지키시더니 아니다. 무튼 미숙지로 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7일 교대로 진행됩니다. 7일 동안 학교 당직실 내에서 상주하고 교대자와 교대한 후 일주일 동안 쉬고 다시 교대자와 교대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근무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드리니 성실히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업무 시간 동안 근무지 이탈은 필수적으로 박용 교무부장님께 외출권을 받고 외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단히 다른 삼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학교 교문과 건물 출입구는 공식적으로 평일은 오후 9시, 주말은 오후 7시에 문을 닫습니다. 문 닫기 30분 전 학교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2-1. 만약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화를 내고 완력으로 끌어내도 괜찮으니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십시오. 텅 빈 학교에 남겨진 학생들한테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를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2-2. 아래에 나온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해당 학생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자신이 박준영이라고 주장하는 매우 키가 크고 온몸이 창백하다 못해 하얀색인 학생, 왼손이 없고 손목이 아주 길다란 단발머리 여학생, 아기 염소가 어디 있죠? 라고 물어보는 학생, 피부 촉감이 마네킹과 유사한 학생, 동공이 붉고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긴 학생, 온몸에서 덩쿨이나 식물 혹은 버섯 등이 자라는 학생. 위에 나온 학생들의 말을 거절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을 다 내보냈다고 생각을 하셔도 부디 한 번 더 꼼꼼히 학교 내부를 순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모르게 학교에 남겨진 학생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3-1. 학교가 끝난 것을 모르고 남겨진 학생은 친절하게 귀가 처리하시되 만약 담력체험 혹은 숙박을 목적으로 남은 학생들은 엄격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의 인성차기 및 외형 혹은 이름을 확인하신 뒤 다음날 6학년 4반 양귀현 선생님한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주 업무가 시작됩니다. 업무는 황곡초 야간 당번 및 수의라면 무조건 지켜야 될 업무이자 명령이니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공식 업무이기 때문에 외부의 유출은 금합니다. 5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교실 및 방들의 문단속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잠금이 안 되어 있다면 사전에 지급된 마스터키로 잠궈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마스터키의 색은 진한 붉은색이니 헷갈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6번째, 당직실 주위 2m는 항시 소금물에 절여진 백지를 두시길 바랍니다. 종이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는 종이라면 전부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을 지켜드릴 방어막 같은 것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7번째, 오후 8시쯤 학교 급식을 위해 물류트럭이 도착합니다. 배달품을 옮기는 일은 물류트럭 직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트럭이 출입을 할 때마다 정문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1. 또한 택배 내용물을 자세하게는 관찰하지 마십시오. 특히 영양제라고 적혀져 있는 물품은 더더욱 관찰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고열량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성장기의 어린이였으며 한때 섭취하였던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8번째, 오후 9시가 되었다면 학교 지하 1층에 있는 전기 보일러실에 찾아가 당직실을 제외한 그 모든 곳의 전등 및 난방을 소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다시 작동시키는 데는 최소 2시간이 걸리니 다음날 오전 6시에 기상하여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8-1. 전기 보일러실은 바닥에 엉클어진 전선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니 걸려 넘어지거나 감전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현재 많은 감전사고로 인해 입구에 고무로 되어 있는 고무신을 준비해 두었으니 입장하시기 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더라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9번째, 학교 앞에는 독서하는 소녀상이 있습니다.
당직실에 들어가기 전 사전에 지급된 검은 천으로 반드시 소년 조각상의 눈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녀 조각상은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던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번째, 당직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많이 클 것이며 비교를 하자면 여느 학교 교실만큼 클 것입니다. 또한 잠금 장치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 보안이 철저한 편입니다. 학교인데 뭔 보안 장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한마디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11번째,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오전 5시까지 당직실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당직실에 머무는 동안에는 최대한 조용하게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TV를 시청하실 때도 볼륨 10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간혹 늦은 밤 누군가가 당직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는 무시하십시오. 그저 지하에서 들리는 소리일 것입니다. 13번째, 아침이 찾아오고 당직실에 나올 시간이 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학교 곳곳 순찰을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복도에 쌓여져 있는 흙더미들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왔다 간 흔적입니다. 14번째, 학교를 지키는 직업은 큰 용기와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것 또한 이 직업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몫이니 끝까지 책임져서 훌륭한 학교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황곡초 수의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가 황곡초 수의로서 지켜야 될 수칙입니다. 수칙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으신 것 같으니 바로 수의일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 생기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여기 제 번호요. 아이씨, 거기서 뭐해요? 이 아저씨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거기 3년 전에 불타가지고 폐학교 된 곳인데 거기를 왜 들어가 있어요? 빨리 나와요. 경비옷은 왜 입고 있는 거야? 여기 안내판 못 봤어요? 출입 금지. 이거 완전 이상한 아저씨 아니야? 경고. 여러분의 앞은 몇 년 전 화재 사고로 인해 폐학교가 된 황곡초등학교이니 절대로 출입을 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휴게소입니다. 귀하께서 지원해주신 야간휴게소 관리직원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 해당 문자는 합격자 전원에게 발송되는 문자이며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 아래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다른 인원과 절대 공유해서는 안되며 첫 출근일 전까지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 판단에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수에게 말하십시오. 문자 최하단에 통근버스 탑승 위치와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하께서는 야간휴게소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며 근무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입니다. 30분씩 총 3번의 휴게 시간이 존재하며 이때는 직원 휴게실에서 잠깐의 수면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단, 휴게 시간 이외에는 절대 자거나 졸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야간인 만큼 낮 시간에 비해 휴게소에 방문하는 차량 및 고객의 수가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휴게소 내 대부분의 점포들도 문을 닫기 때문에 휴게소 안이 상당히 조용할 것입니다. 웬만하면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 좌측 편의점 바로 옆에 야간 직원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664464입니다. 일반 화장실과 일반 직원용 화장실보다 보안이 더 철저하고 청결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 화장실만 이용해 주십시오. 네 번째, 근무 중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필요한 것은 지급되오나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보고 후 승인받고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강한 전자파를 내뿜을 수 있는 스마트폰은 첫 출근 시 검사 후 지시사항에 따라 설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매 출근마다 똑같이 행동하면 됩니다. 근무 시
전자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모두 보고의 대상입니다. 5번째, 휴게소의 가동 오른쪽에 세차장으로 들어가는 고객의 차량을 보실 경우 차량 세차 후 가져다 드린다고 말한 후 고객님을 1시간 정도 차 근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차량은 높은 확률로 부연 터널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은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에 고객뿐 아니라 귀하의 안전 또한 보장 못합니다. 꼭 세차를 꼼꼼히 시켜주세요. 그것만이 무언가로부터 귀하와 고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것은 귀하께 배부된 부연 터널의 안전수칙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6번째, 유일하게 휴게소 내에서 24시간 상시 영업하는 점포는 편의점 하나뿐이므로 다른 점포에 불이 켜져 있다면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실수로 불을 끄지 않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끄려고 하지는 말고 그냥 두십시오. 누군가는 점포를 이용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7번째, 순찰 중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면 앞에 가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7-1. 순찰 중 커튼을 보셨다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휴게소 내 점포들 중 커튼을 쳐놓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7-2. 자신의 위치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다만 주변 무언가를 기점으로 삼아 확인하십시오. GPS나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오차가 다량 발생합니다. 7-3. 순찰을 돌던 중 비상등이 5분 이상 켜져 있는 차량을 보신다면 차량을 확인해 주십시오. 해당 차량의 고객은 아마도 차 안에서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깨운 후 고객 전용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간혹 휴게소에서 납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휴게소의 안전수칙을 믿고 따라주신 고객님을 지켜주십시오. 8번째, 주차 관리 직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인하거나 갈 일은 없을 겁니다만 혹시라도 주차장에서 녹이 슬고 먼지가 쌓인 차량을 발견한다면 주차 직원에게 말해주십시오. 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9번째, 휴게소 뒤쪽 산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짐승이 서식합니다. 간혹 그곳에서 무언가의 울음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산짐승일 뿐이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의 조각일 뿐이니까요. 10번째, 휴게소에는 출퇴근하기 힘든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녀 분리가 된 4인 1실이며 밤 11시가 되면 숙소장이 인원 보고를 확인할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인의 차례 순서를 외쳐주셔야 하며 3에서 끝나거나 5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즉시 숙소장과 함께 복도로 나오십시오. 그 당일만 본인들의 방이 아닌 숙소장과 같은 방을 쓰게 될 것입니다. 5년 전 미스테리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 규칙을 시행하고 있고 그 어떠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바깥 창문이 나처럼 지나치게 밝다면 우선 관리자에게 이야기하고 임시 퇴근을 요청하십시오. 당연히 한반도에서는 백야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 과로를 비롯한 건강상 문제로 인한 환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더 큰 문제이며 최대한 빨리 이 휴게소를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12번째, 저희 휴게소는 백색 등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황색 등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관리실로 연락해 그곳에 전기를 내리라고 하십시오. 13번째, 간혹 휴게소 조명에 이끌려 곤충들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곤충들이 비정상적으로 득실거린다면 즉시 직원 숙소로 도망치십시오. 10분 후 다시 나와 귀와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 곤충들이 득실거렸던 곳으로 던져주십시오. 14번째, 가동과 나동 사이에 잔디밭과 테이블,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자주 발견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간혹가다 큰 비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석을 목격한다면 정성스레 먼지를 닦아주시고 비품 창고에 있는
흰색 국화를 한 송이 놔주십시오. 16번째, 주유소는 휴게소 관리관할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17번째, 불이 꺼진 점포로 들어가 남은 음식을 먹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배고플 수밖에 없으나 휴게소에서 근무하실 때는 직원 휴게실 냉장고에 있는 식품들과 현재 영업하고 있는 점포의 음식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 종료된 점포에 들어가 무언가를 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18번째, 겨울철 전에 붕어빵을 판매하는 노점을 발견하실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 노점상은 높은 확률로 붕어빵 안에 진짜 붕어를 넣고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귀하께서 출근하실 날짜는 19일이며 휴림 아파트 정문 쪽 정류장으로 오후 5시 30분까지 나와주십시오. 몸이 휴게소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보람차고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